자, 그다음 이번에 또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초항하고 공차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푸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될 것이니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나와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이용을 하셔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수식을 만드셔서 얘네들을 연립을 하셔 가지고 초항하고 공차를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항은 1이고, 자, 1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은 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니까요. D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초항하고 공차를 구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식을 쓰면 돼요. A에는 초항 더하기 n-1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니까 한 방에 써볼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셔서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시면은 완성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초항이 아니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항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냐면 다섯 번째 항을 항 번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형태로 써주시면 얘가 4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숫자랑 요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도록. 그래서 A8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죠? A 플러스 7D가 되겠죠. 요게 16이고 요게 25구나. 그래서 요 둘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초항하고 공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2고 A 플러스 2D가 3분의 2다. 요걸 이용하셔서 연립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D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7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라고 쓰셔서 얘를 20이라고 놓고 이 둘을 연립하시면은 A 값, D 값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완성시켜 주시면은 완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바로 위에서 배운 방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A4랑 A8, A4, A8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사실상 변수가 두 개인 꼴이에요. 그리고 얘도 변수가 두 개인 꼴이니까 총 변수가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A 몇 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녀석들을 전부 무슨 꼴로 표현한다? 초항하고 공차의 꼴로 표현한다.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4 더하기 A8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거를 A 더하기 3D 이 녀석을 A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5랑 19니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A 더하기 14D 얘는 A 더하기 18D 얘가 68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 요 둘을 연립하시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푸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을 시켜 보시면은 A가 얼마, D가 얼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항까지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제 3항과 9항은 자,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봤을 때 5랑 마이너스 5는 절대값이 같죠. 근데 부호가 반대죠. 즉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는 한쪽이 A면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A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A3하고 A9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요.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동일해진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쓰면은 하나의 일반적인 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A랑 D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D, 이쪽은 A 플러스 7D. 아니죠. 8D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수식으로 만드시고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6D가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으로 또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열의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이 녀석을 한번 무슨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0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부등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 몰라요.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이걸 AN이라고 둡시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N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이때의 n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요? 바로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우선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 일반항을 가지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완성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반항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6D는 10, A 플러스 10D는 4.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해주시면은 A 값하고 D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4D가 6이네요. 그래서 D가 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집어넣으시면 A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는 19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저분한 분수가 나오네요. 38, 3이니까 41. 예.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가 있고요. 요 일반항을 요 부등식에다 넣어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n 플러스 2분의 41이 0보다 작은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변에 2를 곱하셔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n이 41보다 크다. n 값은 3분의 4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 n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n 있죠? 저 n 값은 항상 무슨 값만 가져야 돼요? 바로 별표 쳐주세요. 수열에서의 n은 무조건 자연수만 가져야 됩니다. 별표를 쳐주세요. 즉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이렇게 뭔가 해를 구한 후에 이 녀석에 해당되는 자연수 값을 구하려면은 저 안에 들어있는 최소 자연수 값을 우리가 찾아주시면은 어, 우리가 저렇게 뭔가를 자연수 형태로 수열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유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고요. 최대 n값입니다. 최대 n값.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4d라고 표현해 주시고 a 플러스 9d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요 둘을 연립을 하셔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 일반항을 여기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완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제 3-1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얘를 A랑 D꼴로 다 표현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 음수랑은 다르죠. 100보다 크게 된다라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인 n값 찾기. 근데 n값인데 처음으로 크게 된다는 소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인가요? 최대인가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문제를 풀면 아실 텐데 아마 최소가 되는 n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2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는 자연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 무슨 소리냐면
자, 첫째 항이 41이고 열 번째 항이 14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줄어드는 함수일까요? 감소하는 수열일까요? 증가하는 수열일까요?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로 감소하는 수열이 되죠. 감소하는 수열은 자, 별표 쳐주세요. 공차가 음수다라는 소리입니다. 공차가 음수가 되는 수열이 되는데 이렇게 공차가 음수가 되면은 점점 값이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즉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양수가 됐다가 음수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돼요. 뭐 중간에 0이 낄 수도 있지만 여튼 간에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고요. 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부호가 바뀔 때요. 부호가 바뀔 때가 바로 원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되기 때문에 0점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바뀌기 직전,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얘가 기존에 초항이 양수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공차가 음수가 되는 녀석은 감소를 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수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음수로 역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AN은 양수이고 AN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는 N 값을 찾는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초항 41, A 플러스 9D는 14 해가지고 또 이걸로 연립 하셔서 일반항 구하시고요. 그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게 부호가 바뀔 때요. 이 녀석이 더 최소예요? 이 녀석이 더 최소예요? 절대값이요? 자,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얘를 이렇게 적어놨을 뿐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저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갖다가 가늠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카운트를 하셔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의 항을 직접 구하시고 그 항들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작은지 따지셔야 돼요. 즉 여기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직 누군도 모릅니다.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둘 다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가늠을 하시고 둘 중에 절대값 작은 걸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수예제 4번 한번 볼게요. 두 수 사이에 숫자를 n개, 뭐 50개,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 자, 마이너스 6하고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 숫자 사이에 숫자를 여기다가 50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요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이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즉 여기다가 A1, A2, A3 이렇게 깔아가지고 A50까지 집어넣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면 중간에 있는 항들을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은 사실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고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항상 초항하고 공차만 구하시면 되죠. 자, 수열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는 얘는 50개의 항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가 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때 이 녀석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원래 안쪽에 50개가 있는데 바깥쪽에 한 개,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52개의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가운데 거를 구할 필요가 없고 뭐만 아시면 돼요. 맨 바깥에 거랑 맨 뒤에 거,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바로 초항이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이 녀석은 A 몇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 가운데를 A라고 봤으니까요. 요를 A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1항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바로 52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51D가 30.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연립을 하셔서 우리가 D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D 값을 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A17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구하려는 건 A17이잖아요. 이 A17은 수열 여러분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될 거. 이 전체 수열로 봤을 때는 18번째 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A1, A2, A3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6이 하나 더 붙은 거잖아요. 이 녀석을 1항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오히려 2항, 3항, 4항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A17은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바로 18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쓰실 때에는 18-1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제 4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돼요. 얘가 10개니까요. 이 녀석을 1항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겠죠? 이 녀석은 12번째 항이 됩니다. 왜냐면 이 전체가 12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2, A 플러스 11, D가 40.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차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녀석을 풀 때도 아까처럼 이 녀석을 1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얘는 잘 보세요. 요게 m개죠. 여기까지가 m개. 그럼 요 전체는 몇 개죠? 바로 m 플러스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m 플러스 2항이 돼야 되니까 초항을 4라고 두고 이 녀석은 a에 자 공차를 알려줬어요. 공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n-1 d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m 플러스 2항이니까요. 얘가 m 플러스 2항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m 플러스 2 빼기 1 d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게 34. 그래서 이거랑 이걸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4-2번은 조금 어렵네요. 양아치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1항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전처럼 이 녀석은 요게 전체가 m 플러스 2개이기 때문에 요게 m 플러스 2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초항을 3으로 두고 여기 이 녀석을 a 더하기 m 플러스 1 d라고 가정해서 78로 뒀을 때 얘네들끼리 연립을 하기 위해서 뺄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되냐면 혹시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부정방정식 이론이 있어요. 바로 얘가 자연수이고 얘가 자연수일 때 그리고 요 녀석도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곱해진 두 놈을 약수라고 하고 원인이 된 녀석을 배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자연수, 정수랑만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m 플러스 1하고 d는 75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은 75를 소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75는 3 곱하기 5제곱이죠. 3 곱하기 5제곱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의 짝의 형태를 전부 다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m이 최대가 되면 d는 최소가 돼요. 즉 75의 약수 중에서 d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시면 1이 아닌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약수 중에서 얘는 3, 5를 소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d가 3이고 m 플러스 1이 25인 경우가 m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m이 24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수론인 내용이 나오니까 문제가 짜증이 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방법은 사실 등차 중앙을 이용을 안 해도 돼요. 바로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식을 쓰시면 돼요. a는 28이고 a 플러스 3d가
13이다 해서 요 둘이 연립하셔 갖고 D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 갖고 일반항을 구하신 다음에 대입하셔도 되는데 "아니 나 일반항 구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 등차 중항을 이용한 방법인데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하시려면 앞에 거 3 개를 가지고 등차 중항식을 써 주시면 돼요. 바로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전항과 후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수식을 하나 세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세 놈을 또 묶을 수 있죠. 요렇게 세 놈을 묶었을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B가 가운데죠.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의 합과 같다. 요렇게 2개의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하셔서 A 값, B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약간 수능 스타일로 푸는 건데 직접 차이를 구하기. 무슨 소리냐면요. 자, 28, A, B, 13인데요. 요게 지금 현재 몇 차이 나죠? 바로 마이너스 15 차이 나죠? 근데 잘 보시면 요게 3칸을 건너뛴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치챌 수 있죠. 3칸이 합쳐져서 마이너스 15라고? 그러면 한 칸당 얼마? 마이너스 5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는 23, 18 이렇게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4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저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자, 다음에 0이 아닌 세수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라고 수식을 세우시고 얘 또한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라고 수식을 세우시면 이 둘이 연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이 포인트네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요놈이 빗변이네. 그러면 빗변이 주어진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얘가 제일 짧고 얘가 그 다음 얘가 제일 긴 변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제곱 이렇게 하나의 수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바로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A나 B 둘 중에 편한 걸로 연립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A가 좀 편해 보이네요. A는 2B-3으로 바꾸셔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B-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제곱. 그래서 요 방정식을 푸시면은 B 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음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된 녀석을 제거를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는데 이 부등호에 걸맞지 않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걔를 과감하게 처분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5-2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야비하네요. 야비하긴 한데 자, 여기서는 B-A를 구하래요. B-A니까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냐면 2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라는 수식을 하나 쓸 수 있고 f-2니까 이렇게 한번 수식을 써보시면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가로 세로가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어,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네요. 야, 이거 그러면 가지수가 너무 많네요.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셔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는데요. 그래서 총 6개의 연립방정식을 만드셨고 걔네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야 되겠네요. 아주 극심한 노가다가 예상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짜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참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완성이 된다라는 소리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잘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6번. 등차 수열의 응용의 파트인데요.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3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보통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녀석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외워두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기억나시나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하나를 A로 두면은 앞에 거는 A-1, 그 다음 거는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했었죠. 사실 이 연속하는 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공차가 일자리인 등차 수열을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공차가 일자리인 등차 수열은 이렇게 쓰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냐면은 가운데 걸 A로 뒀을 때 얘네는 차이가 1씩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1인지 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A-D, A 플러스 D.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해두도록 합시다. A-D, A 플러스 D. 그래서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쓰지 마시고 A-D, A, A 플러스 D로 쓰셔서 얘네 셋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얘네들끼리 연립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3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 푸는 방법 아시죠? 마, 풀, 마 하셔서 이렇게 얘가 뭐다? 세근의 합. 그래서 A-D, A 더하기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6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세근의 곱이죠. A-D, A,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마지막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죠? 두 개씩 곱해야 되죠. A-D랑 A, A 플러스 D랑 A, A-D랑 A 플러스 D를 곱한 게 얼마다? K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먼저 여기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D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3A가 마이너스 6이네. A가 마이너스 2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교체를 해주시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져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또 나눠지고요. 쟤를 풀어보면 합차 공식이 되죠. 그래서 4-D 제곱이 되기 때문에 D가 얼마인지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D 값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제 6번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의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P 플러스 Q를 구하래네요. 근데 얘는 더 양아치 같은 게 하나만 알려주고 두 개를 모르게끔 해놨네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마찬가지로 얘를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놓으시고 음, 이걸 가지고 먼저 얘네들끼리 짝을 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A 값은 못 구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 값은 못 구해요. A 값만 구할 수 있고요.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실근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P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두 개씩 곱해야 되죠. A-D에다가 A를 곱한 거랑 A-D에다가 A 플러스 D에다 A를 곱한 거랑 A-D, A 플러스 D가 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한 거 있죠. A-D에다가 A 플러스 D를 곱하고 A를 곱한 거가 Q다.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는데 아까 여기서 A가 1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A가 1이라고 표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것들에다가 다 1을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요. 이거랑 이게 같은데요? 아, 그리고 요거 제가 부호를 잘못 썼네요. 여기서는 마플 마니까 요게 Q가 아니고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1 빼기 D 더하기 1 더하기 D 빼기 Q는 P라는 수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이항시키시면 P 플러스 Q가 되고요. 어이없게도 요걸 계산해 주시면 2가 되겠죠. 와, 세상에. 그래서 얘는 D 값을 몰라도 P랑 Q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번 한번 볼게요. 저렇게 생긴 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선생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주어졌는데 그 교점의 x좌표를 안다면 그 녀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얘네 둘을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연립을 하셔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근데 이 x좌표 값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셔야 돼요. 이 녀석을 어떻게 변형을 하실 수 있냐면 x 3승 빼기 6x 제곱 빼기 3x는 k의 실근이 3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실근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제 6-1번은 위에 있는 필수 예제 6번과 필수 예제 6-1번하고 동일한 문제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 실근을 뭐로 표현해요? 아까처럼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놓으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셔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6-2번 한번 볼게요. 내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에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일 때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 쉬운데요. 사각형인데 내각이 등차 수열인데 가장 작은 각이래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각을 63도로 친다면 두 번째 작은 각은 뭐가 됐어요? a 플러스 d가 될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게 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요게 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얘네 넷을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사각형의 내각이니까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바로 360도가 되죠. 이렇게 수식을 세워서 한 방에 그냥 풀어버리면 D 값이 그냥 한 방에 나오게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사각형의 가장 큰 각이니까 바로 요 녀석 63 플러스 3D는 얼마인가?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덧셈 뺄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파트인 등차 수열의 합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